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멘토 호랭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전력공사와 SH공사 두 곳의 공기업에 모두 합격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2020년 하반기까지 공기업 취업 준비를 했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랑 시기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제가 좀 두 곳의 공기업을 합격하기까지 뭐 이렇게 서류라던가 필기, 면접, 자소서,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좀 이제 막 뭔가 강사로서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를 담담히 풀어내는 그런 영상이다. 그래서 좀 공기업, 공공기업 준비하실 수생분들한테 약간의 길잡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공기업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주변을 보면은 저를 다 사기업형 인재라고 말을 해요. 제가 공기업 들어갈 때도 다들 아니 너는 도대체 공기업 왜 들어갈라 그래? 야, 네가 공기업 간다고 이런 좀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제가 공기업 합격하고 이제 얘들아 한 점 붙었어 했을 때도 친구들이 막 네가 이러면서 막 제가 언제 퇴사할지 막 내기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형 인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이력도 보면은요, 전 영어 통역이나 번역 쪽을 좀 했었고, 영어 과외라던가, 아니면 제 NGO에서 인턴을 좀 6개월 정도 했었고요. 다음에 파운틴 문화 콘텐츠 웹진이라고 해갖고, 제 이름으로 이렇게 웹진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영어랑 관련된 일, 혹은 그냥 약간 개인적으로 좀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았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기업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요. 뭔가 일단은 좀 워라밸 문제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녁 있는 삶. 제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저는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랬다가 엄청 혼났었거든요, 옛날에. 이 말 꺼낼 때마다 진짜 엄마 아버지가 엄청 싫어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일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좀 돈을 벌 때 사기업은 좀 기업을 위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위해 돈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공익을 위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좀 객관적으로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워라밸 두 번 들어가 있죠. 사실 워라밸이 그만큼 제가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엔간한 공기업들은 사실 물론 야근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기업에 비하면 워라밸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사실 일하는 거에 비하면 괜찮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네임밸류라는 게 그냥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그냥 내가 저 여기 일해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유연근무제라던가 기본적인 뭐 휴가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복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공기업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은 저에게 되게 좀 괜찮은 스펙을 가진 선택지였다. 그렇게 공기업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공기업이 일단 너무 많아. 공기업이 너무 많고,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뭐랄까요. 공기업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성균관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융공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뭐 CPA라던가 CFA라던가 좀 전문직 계열을 노린다라거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고시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공기업 취준을 뭔가 이렇게 조언을 얻을 만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약간 방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보를 얻을 루트가 되게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정보를 얻으려고 선택했던 수단이 뭐냐면은 일단 합격 후기들, 공준모를 조금 많이 봤고요. 합격 후기들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추천수 높은 것들이 있어요. 추천수 높은 것들을 딱 보면은 좀 되게 자세한 글들이 보통 추천수가 높거든요. 그걸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자 했고 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이렇게 자소서나 면접 관련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강사분들 오셔서 강의하자로 좀 보러 갔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거 볼 때도 뭔가 제가 뭘 잘 모르니까 그렇게 딱딱 와닿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준모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금 공준모랑 제휴해서 일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공준모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보 전달에 되게 충실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준생 때 거의 공준모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뭔가 제가 얘네를 영업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저는 공준모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옥하방 들어가시면 되게 정보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도움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저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왜냐면 이제 학원에 가면 그래 내가 필요한 것도 얘네한테 계속 물어보면 정보를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학원도 다녔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공스타를 좀 해보고 있는데 공스타들 팔로우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얘네가 어디 원서를 넣는지 어디 시험 봤는지 공고가 뭐가 뜨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은 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학원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원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디 학원을 갔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는 공기업 학원이 장점보단 단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장점은 당연히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그 막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의지가 굉장히 없는 사람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저를 좀 강제로 뭔가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줄 만한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원을 갔던 게 좀 커요. 근데 문제는 강사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원이 솔직히 모든 일타 강사를 다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치?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타도 몇 명 있고, 그냥 평범하신 강사님들도 있고, 물론 강사님들은 평범한다고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강사님들이 다 완전 잘 가르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강사의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강사랑 안 맞을 수 있고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그 강사들 듣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여러분들 우리는 취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아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사실 돈보다 시간을 조금 아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조금만 몇 달만 더 빨리 취준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쨌든 이렇게 강사를 내가 골라서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오프라인하고서 도움을 물론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막 추천해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과목별로 좀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면 한 두세 명 정도 비교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1타라고 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1타 강사들이 물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사실 좀 유명한 강사들 들어봤을 때 실망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강의력과 유명세가 비례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샘플 강의 무조건 들어보셔야 돼요. 샘플 강의, 강의평 좀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강의하는 스타일과 모습을 무조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고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명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세 명은 비교 그냥 놓고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프리패스 조금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프리패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1타 강사 한 명에 나머지 분들은 뭐 잘 가르치는 분들도 아닌 분들도 어쨌든 있겠지만 제가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일종의 덤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드리면 내가 훨씬 빨리 이렇게 잘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잘 가르치는 강사들을 골라서 인강을 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좀 필기를 공부했냐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NCS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언어는 옛날부터 비문학을 좀 좋아했어요. 근데 이 수리가 좀 싫더라고요. 수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응용수리나 문제 해결 파트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싫은 건 싫은 거고 내가 점수를 그쪽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NCS가 어느 순간 좀 쉬워집니다. 그걸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문제 해결이라던가 아니면 막 표 같은 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특히 계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자료 해석이라, 아니,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료 해석이 되게 쉬워져요. 그냥 왜냐면 자료 해석은 내가 계산만 하면은 막 몰라서 못 풀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다고 느낄 때가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NCS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공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NCS는 사실 일정 궤도까지 오르면은요. 그때부터는 크게 뭔가 이렇게 변동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크게 뭐 변하지가 않고요. 그냥 쭉 갑니다. 그냥 주로 복모만 풀면서 간만 좀 유지하시면 돼요. 근데 전공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올라요. 행동 많이 돌리고 문제 많이 풀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은 점점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전공 문제풀이 계속 많이 하시고 새로운 문제 풀고 해독도 하고 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좀 전공 점수가 계속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정 궤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짜잔 하고 어때요? 짜잔하고 여러분들의 필기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공 공부할 때는요, 문제풀이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내가 이론으로 해독을 돌리면은요, 문제를 실전에서 못 풀거든요. 근데 이론이 이제 완벽할 순 없어요. 이론 어느 정도 돌려놓고 해독 전공 계속,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돌리면서 문제풀이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새로운 문제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취업 스터디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일단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실제 시험장처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을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뭐 온라인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켜놓고 실제처럼 풀긴 하지만 시험은 오프라인에 치는 거다 보니까 좀 그 시험장이랑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면은 실제로 좀 이렇게 만나서 시간 재놓고 하는 게 훨씬 전 이제 몰입이나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는데 의지를 다지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저랑 같이 이렇게 NCS 스터디 하시던 본모 푸시던 분들이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청년공단 무중력지대라고 당시 있었는데 지금 청년오당이라고 바뀐 것 같거든요. 그곳에 무료로 쉴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같이 이렇게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의지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실제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취준이 원래 좀 되게 좀 외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다들 이렇게 잘 지금 취업을 하셨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그 강릉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서핑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서핑, 스노보딩 이런 거 좋아하셔서 좀 지금 강릉에 이제 의도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취업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멤버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라는 걸 되게 좀 정에 입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에 입각해서 스터디를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스터디에서 배울 게 있어야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스터디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한전 선배님, 저보다 한전을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그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진짜 좀 감탄을 했던 게 문제풀이 속도가 말이 안 돼요. 계산도 너무 빠르고 처음에 게다가 암산을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그냥 거의 기계처럼 그냥 계산이 다 되어버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계산을 엄청 빨리 한 그 암산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저한테 자극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 저 사람만큼은 내가 해야지 뭔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스터디 들어와서 거의 몇 달 안 돼서 바로 한전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분 사실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자극을 주고, 아니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혹은 되게 약간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스터디를 참여하시고, 아니면 빨리 도망치셔라. 왜? 여러분들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을 뭘 공부를 할지를 되게 많이 좀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네 개를 했습니다. 경영, 재무, 회계, 경제. 자, 근데 사실은 좀 일단은 이게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이 있는 전공 과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단일로 행정이나 경제나 뭐 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좀 뭐 통합 전공 하실 수 있고 한데, 사실은 그냥 저는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과목으로 다양한 곳의 시험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하게 된 게 이거고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에서 일단 그 올인원으로 있길래 배우긴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저 경영 기반으로 했을 때 경제를 쓸 만한 곳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4대 공단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통전은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시작했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다 넣었습니다. 저는 딱 특별히 여기를 꼭 가야 돼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전공 맞는 곳, 제가 이제 필기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은 다 넣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서류 커트가 좀 낮았어요. 서류 커트가 좀 낮았고, 왜냐면 제가 영어는 그래도 좀 이제 옛날에 가르치기도 했고, 영어를 이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자격증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중에 따다 보니까 서류 합격률이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서류 엄마가 그러니까 맨날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류 많이 떨어지냐.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서류가 이렇게 맨날 붙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러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준비를 막 했죠. 사실 조금 더 자격증을 보완해두고 좀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잘 몰랐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사실은 컴활, 워드, 이제 토익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이제 컴활 워드란다. 컴활, 한국사, 토익. 이제 컴활 토라고 하는 3종이 기본 자격증이 필요한데 거기 사실 두 개 정도씩은 더 따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요, 영어 빼고 자격증이 한 4개 정도는 돼야지 서류로 엔간하면 다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서류를 사실 못 뚫어서 필기 시험 볼 기회조차 안 오면 되게 좀 슬프잖아요. 자격증을 좀 시간 될 때 미리미리 보완을 해두거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소서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자소서 한 땀 한 땀 쓰다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복붙할 거 복붙하고 짧게 쓸 거 쓰고 제가 진짜 꼭 가고 싶은 기간 나오면 그것만 조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원서 쓰느라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런 말은 조금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시간 안에 무조건 2시간이라는 게 자소서뿐만 아니라 거기 막 입력하고 뭐하고 제출하는 시간까지 무조건 2시간 안에 제출하기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 경력상 사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그 카투사에서 한미연합훈련 통역 번역을 담당을 했고 언어문화 NGO에서 인턴 6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웹진이 저게 대표였어요. 제가 대표이다 보니까 이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경력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공공기관 인턴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공공기관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무런 관련이.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면접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영어 왜 이렇게 잘하니? 영어 쪽으로 가볼 생각 없었냐? 우리 이거 왜 올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대비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 때 제가 좋은 결과를 이뤘던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자소서는 제가 아까 2시간 커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시간 커트 할 때 이런 거 했으면 좋습니다. 모듈형 자소서라고 불러요. 이 모듈형 자소서가 뭐였냐면요. 쉽게 말하면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2023년도 무슨 막 한국 수력 원자력 하반기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통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쪼갰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뭐 아가리는 저희 야구부 이름이고요. BBB 코리안 제가 일했던 곳 이름이고 파운틴은 웹진 이름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면요. 제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글들이 쫙 거기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 내가 딱 문항을 보고, 이거는 이 경험 써야겠는데? 하면 그 경험 들어가서 글자 수랑 맥락 맞춰서 꺼내서 복붙하고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단위로 그 쪼개놓으면요. 나중에 자소서 쓰실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전이랑 SH공사가 첫 번째, 두 번째 필기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필기 합격한 거를 최종 합격까지 바로 이렇게 이끌고 간 거죠. 면접을 한 번 뚫었으니까. 자, 근데 전 사실 필기만 가면 긴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학교 그 큰 곳에 진짜 반을 꽉 채운, 학교를 꽉 채울 만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갖고 출근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르르 몰려갖고 우르르 다시 나가잖아.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반에서 내가 1등이라도 해 면접이라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야.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같은 거 되게 많이 가고 긴장하고 좀 필기 결과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필기를 막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전이 필기가 되게 어렵다고 좀 이름이 또 좀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뚫었냐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던 이유는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걸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여러분들 공스타 보면은 막 하루 막 12시간, 13시간 공부하시는 분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8시간도 공부 그렇게 많이 못 쳐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길어야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점 이제 필기 볼 때는 제가 그날 아침에 좀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시험 치러 가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정인데 필기를 안 칠 순 없잖아. 그래서, 에이, 설마 붙겠어 하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치러 갔어요, 진짜로. 그냥 거기 가서도,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풀었는데 너무 잘 풀리는 거야. 이때 술술 풀리더라고. 그리고 한전이 오답감점이 있거든요. 오답감점이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걸 아예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35개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아마 푼 거는 하나 정도 틀렸거나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오답 가능성 있는 걸 아예 배제하고 맞는 것만 마킹해서 그 정도 풀어서 필기를 통과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SH는 조금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2020년 하반기에는 SH공사가 좀 모듈 비슷한 문제가 섞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현상 및 도시 관련 용어들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고등학교, 대학교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고 공부하던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저거는 다 필기 끝나고 무조건 붙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이제 합격 커트보다 점수가 꽤 높았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필기 끝나면 여러분 항상 뭐 하셔야 되냐? 술을 마셔야 돼요. 이게 취준생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실 거면 노세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카페도 가시고. 왜냐면 이게 명분이 없으면 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실 투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개념인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백수 같고 뭔가 이렇게 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잖아.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이 또 불편해. 그러니까 놀래야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명분이 언제야? 필기 보고 면접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날 조금 놓으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저는 진짜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 진짜 끝까지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 이 공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 아니 내 대학까지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는데 공부를 또 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 벼락치기가 안 돼요. 이게 롱런으로 그러니까 실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벼락치기처럼 빨리 암기해서 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딱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필기 뚫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런 공부는 인생에서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진짜 면접을 미친 듯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접 준비했던 방식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일단 말하면서 시작해.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하루 12시간, 13시간 정도를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무한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질문을 던져.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변해보고, 꼬리 질문하고, 또 답변해보고, 꼬리 질문하고, 또 답변해보고. 이제 꼬리 질문 할 거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서 꼬리 질문하고 답변해보고, 답변 조금 개선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스크립트를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스크립트를 아예 안 만들고 순수하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만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요, 나중 되면 그냥 질문을 드리면 머릿속에 정답이란 말은 좀 잘못됐죠. 머릿속에 뭐라고 말할지가 딱 떠올라요. 정답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건 왜 그러냐면, 면접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바라는 그런 정답, 모범답안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지원자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를 해줘. 나는 너가 누군지 궁금해. 이게 면접인데, 자꾸 우리가 약간 정답이나 모범답안 같은 걸 찾아가려고 하니까 보통 답변을 망쳐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저 이렇게 실제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입 밖으로 말도 많이 꺼내보면서, 제가 3주 정도를 면접을 봤어요. 한전 1차, 한전 2차, SH 1차까지. 그래서 이렇게 300시간 정도 말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 면접장 가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답변이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연습 열심히 했냐면요. 나중에 제가 연수 받을 때 목소리가 안 나고 아무 말도 못했고요. 실제로 입사해갖고 고객 응대할 때도 목이 너무 아파갖고 막 이제 제대로 엄청 힘들어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면접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취준생분들이 면접 연습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원래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애초에 말하려고 면접장 가는 거고 답변이 이게 질문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럼 뭐해 스크립트만 갈고 닦아요. 그리고 말하는 녀석 보통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생각하고 말하러 가야 되는 곳에 생각도 안 해보고 말도 많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면접을 잘 보겠냐고. 그쵸? 그래서 한전 1차 면접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요.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 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물론 제가 전공 질문 2개 답변 못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머지 2개는 잘 답변을 했었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갑자기 인성 면접관이 제 말을 딱 끊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저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학 때 그거 관련해서 공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면접관이 딱 끊더니 아, 너 말 되게 빠르고 달변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제 솔직하게 네 이야기 좀 해줘라. 네 노력과 열정을 알겠으니까 지금부터는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전 진짜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는 진정성이 결여된 지원자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진짜 답변을 좀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은 사무행정 실무라던가 아니면 뭐 최딩기에 지금 당장 경제학 이걸 왜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요즘은 그냥 그 직업교육 안 채우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어갖고 미리 들어놨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해주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요. 아니 그렇게 말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애초에 우리가 그러려고 듣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사무행정 실무 관심 있어서 그 과목을 듣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제가 합격시킨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아, 취미가 뭔가 했을 때, 뭔가 우리 되게 취미 좋은 거 말해줘야 됐고,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 약간 운동, 약간 이런 거 말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그 친구는 자기 일본어이 좋아해갖고, 새벽까지 이렇게 일본어이 보다 잠잔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하지만 어때? 붙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붙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되게 면접관 입장에서 애정이 가고 진정성 있는 친구처럼 보이면은 사실 그 친구를 뽑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 1차 면접이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관점에 저 에피소드가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H 면접을 봤어요. 근데 SH는요, 사실 제가 면접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불리했던 면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이력을 잠깐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부동산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공기관 인턴도 없고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취준생일 때니까 지금처럼 면접적으로 완성이 돼 있던 시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한 건 그냥 되게 자신감 있게 항상 그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답변한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물어봤어요. 좀 다들 많은 일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럼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역량이 뭐고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 모른다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첫 질문에 지원 동기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력이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면접관 입장에서 이력서를 봤을 때 얘가 도대체 공기업 외우고 싶은지 특히 우리 회사에 외우고 싶은지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저 질문 받고 그거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부동산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부동산 회사가 근데 부동산을 모른다고 했는데 합격을 한 거잖아.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우리가 직무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무조건 역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물론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환경직이었고 한 명 없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역량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동아리 이야기 사진 찍은 거 이야기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보면은요, 답변을 보면 아, 이 친구 진짜 괜찮구나. 이 친구 정말 약간 뽑고 싶은 친구다.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동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저도 좀 깨닫고 어느 정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토의 같은 경우에는 좀 마찬가지로 이제 취준생분들이 보면은 토의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생각을 많이 섞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1번 전자님 의견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토의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려고 노력하고 진짜 좋은 의견에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술자리 대입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랑 술자리에서 대화하듯이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것도 잘 본 토의 면접은요. 내가 친구랑 술을 열라 먹고 있어. 근데 그렇게 갑자기 친구랑 먹고 있는데 주제가 빌토의 주제가 나와서 친구들끼리 열띤 토의라는 그런 상황. 그런 게 가장 베스트한 토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토의를 했더니 면접관님이 저희한테 토의 진짜 잘했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면접관이 면접장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해주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는 진짜 토의 이렇게 된 거 처음 본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약간 좋아하시면서 피드백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피드백을 받고 나니까 아 그래 이게 맞구나 하고 저도 인성 면접 볼 때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전 2차 면접은요. 사실 이제는 제가 좀 이 시점에 면접이 완성이 됐어요. 면접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면접 딱 보고 나왔는데 복귀해 보니까 그냥 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 애초에 1.5대 1이었는데 최종 면접이 1.5대 1인데 면접을 이렇게 봤는데 떨어진다?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면접을 깔끔하게 보고 나왔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면접을 돌아보면 뭔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아쉬운 게 있는데 전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아, 이 답변 괜찮았는데, 지렸는데, 아, 쩔었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물론 그래도 발표하게 된 건 조금 쫄리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면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심지어 마지막에 면접관이 저한테 한전 아마야구서를 풀었어요. 막 한전이 아마야구다 운영했던 거 아냐 막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야구 얘기를 여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야구 이야기 들으면서 썰 푸는 거 들으면서 약간 아, 이 사람이 좀 나를 되게 좋게 봐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그 한전 전국권 사무직 SH공사 사무직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무기계약직도 전년도에 붙었었는데 여기는 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총 세 곳에 공개한 면접을 첫 번째 도전만에 모두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면접과 관련된 조언을 제가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면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몰라 면접 질문이 여러분들이 기출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단편적인 파편에 불과해요. 면접 100명 보면은 그중에 기출 어디 공유하고 올리는 사람 진짜 많으면 두세 명 정도일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은 빙산의 진짜 일각이라고. 그리고 애초에 면접을 볼 때, 아, 이 친구가 딱 답변하는 걸 보면은, 혹은 그 면접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보다 면접에 대한 통찰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그냥 예측한다. 이거 솔직히 되게 어렵다고. 스크립트 백날 준비하고도 어때 면접 때 안 물어봐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되게 이렇게 준비하고 암기하고 이런 거 자꾸 억지로 껴놓고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어때? 면접은 내 생각을 많이 정리해보고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어때?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면접관을 많이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보긴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좀 이렇게 외운 걸 말하는 지원자들은 좀 이야기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항상 면접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면접을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요즘 사람들이 면접 준비하는 답변이나 이런 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이 끝나도 이 사람이 누군지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다들 뭔가 되게 포장하고 멋있게 말하고 있어 보이려고 답변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안무만 그렇게 답변해도 우리가 끝나고 얘가 누군지 잘 모르면 못 뽑아요. 왜? 뽑으면 얘랑 3, 40년 같이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 노트북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좀 이제 공기업 취준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제 보통 자격증 준비부터 한 2년 정도는 공기업을 이제 시간을 잡고 공기업 취준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격증 따야 될 것도 되게 많아졌고, 인턴도 하셔야 되고, 필기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제 실 때부터 한 1년 좀 넘게 지나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조금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붙냐의 싸움인데,
좀 결국 이런 거죠. 어쨌든 길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2년 정도는 공기업 취준생이라는 신분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좀 이 사회가 자꾸 그거를 백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투자죠. 인베스트먼트라고. 우리가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따놓고 말해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당장 돈을 벌어야 돼.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작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취준생들이 너무 쪼꼬매 다들. 이게 제가 합격하고 취준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진짜 합격하기 전이랑 합격하고 나갔을 때랑 사람이 달라요.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취준생일 때 제가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건 10%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작아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에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스라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공부할 때 인풋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혹은 잠깐 쉬고 싶고 그러면 쉬세요. 친구 만나고 잠깐 놀고. 왜? 이게 취준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컨텐츠 조절 안 하고 막 열심히 달려줘 오늘도 12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쉴 거 쉬고 컨디션 관리하면서 대신에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가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면서 인풋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찾아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제 같은 거 꼭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취준생활 팁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기회 되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결론적으로 공기업은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편차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는 조금 뭔가 필기도 잘 될 거고, 그래도 잘 써질 거고 이런 날들이 있잖아. 근데 공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높은 편차, 이렇게 운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필기 딱 뚫어버리고 면접 딱 뚫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왜 공기업은 연락 많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전공 시험 있잖아. 사실 NCS도 막 행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나고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실력이 무조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성과는 늘 거예요. 그다음에 전공은 뭐야?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쌓이면은 실력이 무조건 는다고. 그러니까 공기업은 결국 언젠가는 되는 싸움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공기업 5년 준비한 친구 만났어요. 정규직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5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겨우 공기업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그럼 지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가 오래 노력해온 것만큼 그래도 여기 자기는 결과 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근데 보통 5년까지 걸리지 않잖아요. 좀 길면 3년 정도 하면 되게 길었다고 하고 보통 2년 정도 해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꼭 결과는 낼 수 있을 거라는 거. 저도 좀 이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이제 언젠가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의 빛날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항상 취준생들한테 마지막에 좀 말하는 게 있어요. 저랑은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멘토 대 학생으로서. 그래서 저랑 좀 최대한 짧게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취준생분들한테 공짜로 나눠드리는, 무료로 나눠드리는 강의 자료 6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카카오톡 호랭문 친추한 다음에 이거 메시지 주시면은요, 요거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랑 오카방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는 이렇게 호랭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고, 오카방도 이제 호랭문 검색하셔서 참여 코드 1784 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빠르게 이제 손절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